안녕하세요, 문도구입니다. 오늘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2개의 어시스트를 했는데요. 오늘은 색다르게 히트맵을 통하여 무리뉴가 온 다음에 손흥민과 델리알리, 해리케인 그리고 알더웨이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렛츠 히릿! 포체티노 감독 아래서 뛰었던 3경기, 최근 3경기, 그리고 무리뉴 아래서 뛴 최근 3경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 경기는 리버풀과의 경기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과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을 좀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고 터치수는 45개란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버튼과의 경기인데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는 오른쪽 윙을 뛰면서 터치수도 굉장히 적었고 퍼포먼스 레벨도 굉장히 낮았던 거를 볼 수 있었던 히트맵을 볼 수 있습니다. 셰필드와의 경기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을 둘 다 휘저으면서 다녔고 터치수가 조금 훨씬 더 많아졌던 경기를 볼 수 있었고요. 대부분적인 터치가 양쪽 윙에서 일어났지만 왼쪽에 조금 더 비중이 컸던 거를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뉴가 부임이 되고 온 이후에 손흥민의 한번 터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터치 숫자는 43개이지만 확실히 전에 비해 오른쪽 윙 자리는 거의 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왼쪽에서 웬만한 터치들 혹은 가운데 그 포켓들에서 잠깐 터치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림피아코스와의 경기인데 이날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못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 히트맵을 자세히 보시면 오리에가 오른쪽을 계속 파고들기 때문에 손흥민은 왼쪽 윙에서 히트맵이 왼쪽에만 계속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있었던 본모스와의 경기에도 왼쪽과 가운데만 히트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역시 손흥민은 왼쪽에 있을 때 퍼포먼스 레벨이 높다는 걸 무리뉴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거를 3경기 연속 그대로 가져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어태킹 미드필더 레프트를 떴을 때 9경기 6골 5어시스트 하며 7.93 레이팅을 받고 있고요. 스트라이커로 나왔을 때 4경기 3골 1어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체로 투입했을 때는 골과 어시스트가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예 왼쪽 포워드에서 433이라고 해서 아예 앞에서 뛸 때는 오히려 골이 별로 없고 오른쪽 윙으로는 출전을 자주 하지 않고 오른쪽 윙으로 출전했을 때는 평점이 꽤나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히트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역시 제가 예전부터 말해왔던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에서 공을 가지고 들어가는 움직임 혹은 드리블에서 1대1 이후 크로스 이런 스프린트를 통한 공격을 할 때 골이 많이 들어가고 어시스트가 많이 생기며 굉장히 좋은 활약들을 펼쳐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델리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델리알리의 히트맵도 굉장히 재미있고 볼만해요. 똑같이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델리알리는 왼쪽에 은근히 많이 돌아다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떴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에버튼과의 경기 때도 리버풀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움직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셰필드 유나이티드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고 왼쪽 백 위치에서 은근히 터치를 많이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리알리의 퍼포먼스 혹은 골이라든가 공격력에 대한 가산점이 많이 없었던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제 무리뉴가 온 다음부터는 웨스트햄 경기를 보면 포켓들 사이에서 굉장히 볼을 받는 빈도수가 높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올림피아코스전에서는 손흥민과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던 혹은 공격형 미드필드 그 포켓 왼쪽 포켓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 장면을 볼 수 있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 왼쪽 포켓과 다른 포켓들을 많이 들어가면서 경기를 펼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리알리 스탯을 봐도 알겠지만 델리알리는 뭐 교체로 들어오거나 왼쪽 윙 혹은 중앙 미드필더를 섰을 때 경기력 혹은 골 득점력이나 어시스트 능력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공격형 미드필드 그 프리롤을 주어받았을 때 4골과 2어시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진행한 킹 오브 더 매치는 델리알리가 43%로 이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31%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와서 2골을 넣은 해리 윌슨 선수가 18.9%를 받으면서 1, 2, 3등을 차지한 걸 볼 수 있고요. 이 경기 이후에 총 6도움으로 손흥민 선수가 랭킹 2위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이어예요. 이 전 경기에서 20분 만에 다이어를 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이어도 굉장히 서운해할 수도 있었고 다이어를 뺀 이후에 경기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에릭슨을 똑같이 다시 한번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무리뉴는 오히려 다이어에게 신뢰를 주면서 다이어 오늘 너가 90분을 뛰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보여줘라. 나는 너를 싫어해서 빼고 너가 못해서 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팀을 위해 전술적인 걸로 뺀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줬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답을 했고 그에 대해 반응을 완벽하게 해줬던 다이어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고요.
처음 두 개의 히트맵에서는 알더웨이트가 가운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른쪽 부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른쪽 센터백으로서 뛰는 역할을 많이 보여준 걸 볼 수 있지만 무리뉴 체제에서는 확실히 이 가운데에서 본인이 플레잉 메이킹을 하는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터치 숫자 굉장히 많죠. 그리고 첫 번째 경기에서 87터치, 두 번째 경기에서는 80터치를 하면서 터치 숫자도 확실히 많아진 걸 볼 수 있고 어떻게 알더웨이트가 그런 롱볼을 많이 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프리미어리그를 통틀어서 가장 패스를 많이 한 선수가 바로 반다이크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반다이크가 터치가 많다는 건 그만큼 플레이 관여를 많이 한다는 거고 그만큼 수비수가 공을 가지고 전진 패스 같은 걸 많이 넣어준다는 건데, 바로 알더웨이트도 이제 그거를 토트넘에서 하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을 볼 수 있고, 수비수가 편하게 공을 만지면서 전진볼을 패스해주다 보니까 바로 손흥민 혹은 델리알리 같은 선수들이 뒷공간 침투를 할 때 그런 우리가 카운터택킥 혹은 다이렉트한 킥을 통해서도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을 자세히 보면 알더웨이트가 정확하게 차줬고 손흥민이 아주 멋진 움직임을 통해서 들어갔고 델리알리와 손흥민이 같이 뛰어 들어갔는데 여기서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려고 터치를 한 건 아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터치를 했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델리알리에게 떨어졌고 델리알리가 이제 골을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5어시스트가 기록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둘이 안겨서 포옹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고, 무리뉴 또 가가지고 센스있게 볼보이랑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 리스펙 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손흥민 선수 그냥 일자로 뛰지 않고 업사이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돌아뛰는 장면 정확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토트넘의 델리알리도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 뛰어주는 거 아주 인상적인 거 볼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정말 운이 좋게 어시스트를 하게 된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골 장면인데요. 델리알리를 자세히 보면 요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델리알리가 갑자기 스프린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스프린트를 했을 때 알더웨이트가 롱볼을 때리게 되고 그 롱볼을 받은 델리알리 가슴으로 떨궈 놓고 수비 두 명과 이제 몸싸움을 이긴 후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본인이 돌파하고 들어가서 이제 골까지 연결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바로 코칭 스태프와 함께 야 저거 우리가 노렸던 플레이잖아, 야 훌륭해 델리알리 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사실 말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뭐냐, 바로 해리케인의 위치입니다. 해리케인이 계속해서 센터백 둘 사이 맨 끝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백들이 공을 잡았을 때 본인이 공을 받으러 내려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튼 아케라든가 쿡이 안 내려갈 수가 없고 같이 내려갔을 때 바로 델리알리가 그 뒷공간을 침투해주니까 이 롱킥이 들어갔을 때도 들어가기가 쉽고 뒷공간이 노출도 되면서 뛰어 들어가는 공격수와 따라 들어가는 수비수의 차이를 보면 확실히 공격수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무리뉴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사용했던 전술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골 장면에서는 베르통건이 이날 되게 잘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 왼발로 잡아서 전진 패스 똑같아요. 해리케인이 왼쪽 윙까지 내려오면서 해리케인이 들어가면 가운데 손흥민이 들어가줘서 손흥민과 델리알리의 연계 플레이 기가 막혔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이 또다시 보여주는 멋진 스프린트를 해줬고 델리알리가 스루 패스를 넣어준 거를 손흥민이 완벽하게 보고 왼발로 본인이 잘하는 왼발 크로스로 감아서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리에가 마무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시소코가 툭 튀어나오면서 마무리할 때 발을 댈 때까지만 해도 손흥민 어시스트 날라갔구나 싶었는데 시소코가 완벽하게 골을 넣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6호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리케인 선수의 히트맵을 한번 볼 건데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29터치밖에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별다른 퍼포먼스가 없었고요. 셰필드와 경기할 때도 28터치밖에 못한 해리케인을 볼 수 있고요. 웨스트햄과의 경기 때는 바로 2배 뛰기 46터치를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경기력도 완벽히 살아났던 거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챔스 경기에서는 36터치를 하면서 또다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해리케인이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38터치를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해리케인의 히트맵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 선수는 진짜 토트넘의 리더, 토트넘의 주장을 할 자격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스트라이커지만 수비 가담해주는 거, 뛰어다니는 거, 이런 전체적인 게 굉장히 보기 좋았고, 오늘 경기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고 멋있었던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손흥민의 플레이도 아니었고요.
아니었고요. 해리케인의 플레이도 아니고 델리알리의 플레이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공을 뺏기자마자 전 선수가 다시 하프라인 뒤로 넘어와서 수비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빨랐다라는 거. 그거 보면서 선수들의 머릿속에 무린유가 우리가 공을 뺏겼을 때 어떻게 압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확실히 인식시켜줬고 박아줬다는 거. 그 점을 보면서 얼른 아스날도 빨리 감독 바꿨으면 좋겠다. 기승전 아스날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리스키릿 해주시고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